네, 안녕하세요. 임내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어제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해서 나왔던 기사가 있는데 모든 언론사에서 앞다투어서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전망이 5개월 만에 낙관으로 전환됐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동향조사라고 해서 그 지수가 100이 넘으면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이고 100 이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1년간의 그런 주택의 동향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올 4월 한국은행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4월,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지난해 11월 달에 살짝 100을 넘었다가 5개월 만에 다시 반등을 해서 100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1년 동안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여전히 매매가는 하락 추세이지만 그 하락세가 좀 둔화가 되고 있고요. 서울의 거래량이 좀 고무적인 것이 정말 바닥 거래 절벽이라고 할 만큼 보통 평균 5천 건에서 10,000건을 유지하던 서울의 한 달 거래량이 1,000건까지 떨어졌을 시기도 있었는데요. 3월달 통계도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4,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반적인 거래 수준에 거의 육박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4,000건이 돌파를 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재건축, 재개발이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이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안전진단 면제. 그로 인해서 약 3년에서 5년 정도를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재건축 기간을 완전 면제를 해주는 건 아니고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안전 진단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법안을 수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여소야대의 전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다가요, 지금 추가적으로 전세가 상승이 심상치 않은데 이제 전세가 상승률이죠. 전세가 상승률이 작년 6월에서 7월 달 이제 2023년 약 7월 달부터 지금까지 서울, 경기, 인천이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 10개월 정도이거든요. 이게 전세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매가를 밀어올린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갭이 좁아지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것을 전세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매매로 들어갈 것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갭이 간극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매매 심리를 자극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매매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선행지수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전세가가 지금 작년 7월 달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물론 그 상승세가 폭발적인 상승세는 아니지만 완만하게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매매가의 하락세를 둔화시키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의 입주 물량은요, 이제 적정 물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서울은 이미 예전역에 적정 물량을 하회하고 있고요. 다만 경기와 인천의 물량이 서울의 부족한 물량을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었고 그리고 올해까지는 경기와 인천에 충분한 입주 물량이 존재합니다. 근데 다만 내년부터는 경기 지역조차 입주 물량이 이제 적정 물량보다 하회하는 수준으로 전환이 되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그마저도 적정 물량의 입주 물량이 대부분 상반기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급 절벽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합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에 발표된 그 한국은행 CSI 소비자 동향지수가 100을 돌파한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의 1년간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집값의 향방에 상당히 중요한 이번 발표는 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지금이 집값이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늘 남들이 비난하고 욕할 때 무언가를 사신 분들 있잖아요. 자산을요. 그러니까 IMF 때 아파트 사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 집 산 사람들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2020년도 불과 한 4년 정도 전이죠. 그때는 집 안 산다고 이상하게 보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IMF 때 집 사신 분들은 지금 돈을 버셨고, 2020년도에 집을 사신 분들은 꼭대기에서 아파트를 구매하셔서 지금 집값 하락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시장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부의 정책이 야당의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번 정권만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많이 한 정부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야당이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게 대통령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192대 1로 이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윤 대통령이.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걸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지금 거의 여당이 식물 여당 이기 때문에 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야당의 협치가 없는 이상. 근데 야당과 여당의 지금 정책의 방향성이 약간 교통호재? GTX 같은 그런 교통호재나 일기 신도시 노후 대책 특별법 같은 것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격이 상당히 간극이 크기 때문에 야당의 정책적으로 방향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 보니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 그런 횟수가 좀 많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정부의 정책이나 그 외부 변수들 있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언제 내릴 것인지, 사실 제 기대로는, 제 희망으로는 7월 달 정도에 내려줬으면 하는 마음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7월 달 정도에 인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미국의 금리 정책이나 아니면 전쟁, 그리고 요새 심상치 않은 유가 흐름 등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외부의 요인도 있겠으나, 어찌됐건 지금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만 본다면 지금 상당히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 그리고 심지어 소비자들조차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심리가 전환되고 있다. 거기에 저는 공감하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는 요번에 이재명 당대표께서 밑도 끝도 없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요. 그 25만 원을 왜 대체 전 국민한테 주는 겁니까? 그냥 선별 지원 정책 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에서 추구하시는 그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25만 원을 전 국민한테,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안 잡혀서 난리인 상황에서 돈을 또 뿌리겠다라는 이런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가?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저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편도 아니고 저는 중립적인 입장이기는 하지만,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하면 또 욕하실라나요? 아무튼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정책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25만 원 현금 살포가 대체 갑자기 오늘 기사 보니까 어제 계속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선별 지원 정책 하셨으면 좋겠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게 여당과 협치 정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버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과 함께 협치해서 합의해서 뭔가 정책을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단독적으로 법안 통과를 자꾸 시켜버리니까 이런 갈라치기 형국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딴 데로 샜는데, 아무튼 저는 지금이 집값이 바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집을 매매를 하실 의사가 있다면 조금 지금 바닥에서 살짝 무릎, 허리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호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금매는 많이 소진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매도인이, 지금 매수자 우위인 건 맞습니다만 매물이 많아서, 근데 단순히 매물이 많다라는 것만 보시면 안 되고, 호가를 보면요 거의 전 고점에 다다를 정도로 호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어찌됐건 그 호가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올해 초 만에도 볼 수 있었던 그런 가격들, 이제 더 이상은 볼 수 없는 가격이 되었다.
그거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그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그 하락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건 반대로 상승의 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 추세가 전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급격한 상승, 급격한 하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시기에는 정말로 돈이 많이 풀렸고 정말로 정부에서 역대급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지만 역대급으로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그리고 금리도 초저금리였고 투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지만 이제는 금리도 그렇고 그 아파트의 시세가요 그렇게 급등락을 하는 그런 추세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서 죽는 것 같이 그렇게 완만한 상승세를 그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매수 시점을 잘 고려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저는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마치고요. 중간에 헛소리를 좀 했는데 아무튼 좋은 하루 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